도로 위 위험한 상황을 알리는 경적. 하지만 최근 분쟁의 주범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운전자를 위협해 사고까지 유발하는 경적 테러. 그 위험성에 대해서 오늘 낱낱이 알아보겠습니다. 고가도로를 주행 중이던 제보자. 그런데 이때 제보자를 위협하는 흰 차량. 되게 시각적인 느낌. 예, 이날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뭐야, 이상한 것 같아. 여자친구랑 차를 타고 이동하고 있었는데 제가 정확히 60으로 가고 있었거든요. 흰색 실선이기 때문에 차로 변경을 할 수도 없고 그리고 내가 뭐 이제 빨리 가주려고 해도 앞에는 감시 카메라가 있고. 무려 40초 동안 지속된 경적 테러. 지속적으로 따라와 괴롭힌 상대 차량에 제보자는 생명의 위협까지 느꼈다고 합니다. 왜 저럴까요? 자, 그리고 고속도로를 주행 중이던 그때 덤프트럭 한 대가 갑자기 차로 변경을 시도합니다. 경적 소리 크게 들리죠? 네. 그리고 다시 주행하려던 그때 또다시 위협적인 경적이 울렸습니다. 이날의 상황을 좀 자세히 들어봐야겠습니다. 굉장히 위협적이죠? 네, 무서워요. 도로가 많이 막혀가지고 한 15분 정도 대기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덤프트럭 한 대가 갑자기 2차선에서 4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하더니 저는 방어 기제로 경적을 울리게 됐습니다. 2, 3초 정도 울렸는데 똑같이 그 덤프트럭도 저한테 경적을 2, 3초 정도 울리더라고요. 어떠한 도발행위나 그런 거 없이 한번 쓱 쳐다보고 가려고 하는데 덤프트럭 기사님이 제 차 뒤에 차선 변경을 하시더니 그때부터 경적을 40초에서 50초 정도 울리시더라고요. 화가 난다 이거죠.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끔찍했던 그날의 기억. 그날 이후 제보자는 화물차를 보기만 해도 놀라고요. 불면증에 시달릴 정도라고 하는군요. 네. 지독하게 누릅니다. 차량이 뒤에서 큰 경적을 울리고 있는 상태에서는 목소리도 떨리고 많이 무서워가지고 최대한 그 자리를 떠나고 싶은 그 심정이었어요. 자, 경적의 위험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도움을 받아 실험을 해봤습니다. 자, 중형 승용차의 경우 110데시벨 발생. 그렇다면 다른 차종은 어느 정도의 데시벨일까요? 오, 궁금하다. 모든 차종의 경적 또한 100데시벨을 훌쩍 넘겼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 네. 청각에 심각한 장애를 입힐 수 있을 뿐더러 정신적인 피해까지 유발할 수 있는 정도라고 합니다. 20초 이상 계속 지속적으로 누르게 된다면 공포심을 유발하게 되는 거죠. 상당한 집중력을 떨어뜨리게 하고 급제동을 한다든지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 이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경적 테러. 자, 그렇다면 이러한 경적 테러의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정당한 사유 없이 소음을 발생시켜서 앞차 운전자 동승자를 불안케 만들었습니다. 그 자체가 도로교통법에 정해진 난폭운전죄예요.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지고요. 그리고 입건되는 그 즉시 벌점 40점이 부과됩니다. 경적은 위험할 때 사고 예방을 위해서 올리는 거예요. 꼭 필요할 때만 경적을 빵! 빵! 빠방! 필요할 때만 올리십시다. 네. 경적은 안전을 위해 필요한 도구입니다.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이제 더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입니다. 주행 중 차로를 변경한 제보자. 그런데 교차로에 진입하는 순간 오른쪽에서 진입하던 차량과 충돌할 뻔했습니다. 예, 다행히 충돌 직전 핸들을 틀어서 사고가 나지 않았습니다. 네. 제가 제 신호에 직진 신호를 받고 직진을 하다가 무리하게 우회전을 하는 차랑 시비가 붙어가지고 아니 나는 2차선으로 오는데 직진 차 오는지 보고 들어와야 될 거 아니냐고. 위험운전이 아니라 같이 차를 세우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차를 세웠는데 그 차가 갑자기 제 뒤를 박더라고요. 예상치 못한 사고에 제보자는 매우 당황했다고 합니다. 박았어요. 고의적인 건가요? 제보자를 뒤따라가 갓길로 주차하던 상대차가 갑자기 생뚱맞게 추돌 사고를 낸 겁니다.
네, 차를 세우기로 갑니다. 차를 세우기로 가는데 다른 데 괜찮은데 여기가 얼어있네요. 제보자는 멈춥니다. 멈추는데 뒤에 따라오는 차가 아이고 쾅. 그리고 사고가 났군요. 이 사고에 대해서 뒷차 운전자 뭐라고 그럽니까? 상대방이 출동한 경찰한테 자기를 받게 하려고 일부러 고의로 급정거를 해서 박았다고 이제 보복운전으로 조사해달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제보자에게 보복운전이라고 주장하는 건가요? 제보자가 급제동한 것도 아니고요. 제보자가 멈추고 시간이 있었는데 뒤에 차가 들이받았어요. 그렇다면 보복운전과는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는데요. 왜 보복운전을 주장하는 건가요? 상대방이 제가 일부러 자기를 받게 하려고 일부러 빙판해서 고의로 급정거를 했다 이런 식으로 진술을 했거든요. 제보자로서는 이곳이 빙판길이다. 내가 멈추면 뒤차는 미끄러질 것이다. 그럼 뒷차가 나를 박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자, 차를 세우기로 했으니까 가까운 곳에 차를 세워야 되겠죠. 그래서 나름대로는 가까운 차를 세웠는데 거기가 마침 빙판이었고 제보자는 천천히 멈췄는데 뒷차 운전자는 화가 나는 마음에 좀 성급해서 쫓아가는 그런 마음으로 그러다가 빙판을 늦게 보고 뒤늦게 브레이크 잡아서 부딪힌 것 같은데요. 이번 사고는 보복운전과는 전혀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는 보복운전도 아니고요. 천천히 멈췄고요. 그런데 뒷차가 앞차와의 거리를 두면서 따라왔었어야 됐죠. 그리고 사고에 있어서도 제보자의 잘못은 전혀 없는 100대 0이어야 되겠습니다. 네, 운전할 때 너무 감정적이면 상대뿐 아니라 자신까지 위협하는 위험행위라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두운 밤길을 주행 중이던 그때 갑자기 나타난 무언가 때문에 충돌 사고가 발생하라고 말았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좀 자세히 들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네. 어구. 이분 갑자기 나온. 괜찮을까요? 30km 정도로 서행하고 있었는데 차 사이에서 갑자기 보행자가 튀어나오면서 핸들을 급하게 꺾고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치게 된 상황입니다. 저 무단횡단자 많이 다치진 않았나요? 119 불렀는데 그분이 일어나셔가지고 119 부르지 말라고 하시고 119를 취소한 다음에 경찰이랑 이제 보험사 직원을 부르고 기다렸죠. 만일 제보자가 속도가 빨랐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번 사고에 대해서 경찰이나 보험사에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찰 측에서 전화로 차대 보행자 사고니까 저를 차니까 가해자로 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이런 경우 경찰은 거의 무조건 차를 가해자로 보고 있습니다. 만일 저 무단횡단자가 일부러 뛰어들었다든가 또는 자살하여 뛰어드는 경우, 그런 경우는 예외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차에게 조금만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차를 가해자로 처리하고 있는데요. 오른쪽에 불법 주정차 차들이 쭈르륵 이어져 있고요. 제한속도는 시속 40이라고 되어 있네요. 불박차 빠르지 않습니다. 네, 여유있게 천천히 가는 이번 사고 제보자로서는 예상도 못하죠. 안 보이니까요. 그리고 보였을 때는 너무 가까워서 도저히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보자의 잘못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이제는 무단횡단자의 100% 잘못이어야만 되겠습니다. 무단횡단을 한 보행자는 약자가 될 수 없다는 것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